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지금 이 대우건설이 오전장에서 5%의 상승을 좀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윗꼬리 부분, 자,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이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늘 내가 무조건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우건설 지금 당장 막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어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PPI 지수가 박살이 나고 CPI 지수가 박살이 났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건데 케빈 허시 연준 의장, 케빈 허시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시장 자체도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대우건설의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더 붙여질 것인가, 수급을 더 붙여줄 것인가, 이대로 끝낼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 얘네가 돈을 쓰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장중에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나올지 아니면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올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우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최초 판단일입니다. 지금 사실상 제가 따져보니까 이대로만 가면은 투자 경고 시원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위 주체가 누구예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마디로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지금 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공매도와 대차 세력들 계속해서 최근에 이 하방 압력을 가해왔죠. 주가가 고점을 찍는 와중에 대차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공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가 고점 부근 이후에는 뭐 사실상 더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깨작깨작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얘네들은 동시에 상환까지 이어갔네. 물량을 상환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랑 대차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 구간을 이탈시킬 수도 있었단 말이야. 하방 압력 조금만 더 가하면. 근데 얘네가 여기서 상환을 해버리네. 갑자기 본격적인 상환을 하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거나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때 손을 바꿀 만한 위치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추가적인 상승,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늘 장의 이 움직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장중에 나오는 수급들 계속해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한파동은 더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그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쵸? 수급이 끊기는지 세력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붙여주는지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의 수급을 좀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초반에 수급을 붙여주고 안 붙여준다라고 해서 안 간다, 못 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도 있겠죠. 그날은 그쵸? 개인들만의 이 수급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달린 순간 우리 주주님들이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잘못하면 또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함부로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보지 않고 장 초반에 그냥 좀 센 것 같다, 잘 올라간다 라는 이유로 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체는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만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상황, 상단 매물을 터치하기도 전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 주주님들 인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이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던 구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터치하면서 바로 윗꼬리가 달렸다.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또 수급이 다시 한번 받쳐줄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더 크게 나오면서 이 이후 캔들에서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지켜가 볼 필요가 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거래량을 일단 평소 대비해서 장 초반에 나오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나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함부로 가져가기보다는 이 타이밍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건설이 지금 이제 신용거래가 풀릴 거라고 이제 투자금고가 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여러분들 왜 대우건설은 대한강통신이나 아니면 뭐 우리기술, 휴림로봇 이런 종목들이랑 달라요. 왜냐면 신용에 대한 비중이 애초에 높았던 주식이요. 이 투자금고 딱지 붙이면서 보면은 추가적인 신규 진입은 안 들어오는데 계속 매도만 나오죠. 그렇죠? 추가적인 신규 진입이 막히니까 투자금고 딱지가 붙으면은 근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진 못하지만 매도 물량만 나오니까 투경이 신용에 대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위험해요.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 투경이 붙은 채로 어찌저찌 잘 움직여 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전처럼 신용에 대한 비중이 좀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장이 투경이 풀리고서 신용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며 대우건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움직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포인트를 짚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일단은 머리가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캔들을 좀 쌓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들 거래량이랑 해가지고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 하나 딱 결정적인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세력들은 슬슬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원래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왔었지만 최근 같아서는 그 어떠한 테마에도 속한다기보다는 그냥 세력들의 의도대로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얘네가 여기서 다른 테마에 속해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움직임만 가져가다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갈 것인지 이러한 포인트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좀 빠르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우건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100% 어떻게 되냐, 뭐 내일 그래서 올라 안 올라, 내일 얼마까지 오를 수 있어,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그걸 알면은 너무 좋겠죠. 하지만 주식의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세력들의 움직임이 큰 만큼 변수는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저 또한 무조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책임하게 어떻게 될 겁니다 보다는 이 장중에 나오는 변동성들 흐름들을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위에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께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얼마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얼마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주님들 고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움직인다보다는 세력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이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의 100%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하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오차 범위를 줄여야겠죠. 우리가 100%는 없지만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제가 그냥 구독자 혜택으로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우건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들은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